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오늘 그 수원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제 그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진행돼 있고요. 지금 피고인은 이제 그 3명입니다. 이재명,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공범으로 110억의 뇌물을 받은 제3자 뇌물 공범입니다. 이화영하고 이제 이재명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을 공유한 쌍방울의 김성태 3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는요,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재판이 3개인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뇌물 개인적으로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2개로 이제 9년 6개월을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건설업자한테 또 받아가 5억 정도, 또 이제 그 신진우 부장한테 또 재판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게 2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800만 불. 이거는 이제 이화영도 공범이죠.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이화영의 재판은 3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9년 6개월 받아서 고등법원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10월 말에 종결하겠다 했죠. 참 이게 이화영이는 총 합치면 몇 년 놀지. 하나가 이제 9년 6개월. 그 다음에 또 뇌물 5억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뇌물 110억이 또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화영이는 뭐 아무리 안 넣어도 20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는요, 오늘 중요한 게 변호사진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이재명의 변호사는 누가 들어간지 항상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변호사를 100% 바꿨어요. 아마 이제 그만큼 돈이 또 추가 많이 될 겁니다. 이 재판이. 복사표 매독이 기록이 80건입니다. 거의 5만 쪽 가까이 되는 80건입니다. 복사표 매독이 뭐 몇천만 원 깨지겠죠. 근데 변호사비도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법무법인 S의 이장형 변호사, 법무법인 S의 이장형 변호사, 그 다음에 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 이분은 이제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변 소속의 이찬진 변호사 유명하죠.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이런 이제 그 3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면 과연 이게 또 변호사비는 얼마로 신고할지 검찰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다 변호사협회에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 신고. 거기에 보시면 되겠는데, 터무니없이 금액이 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검찰에서 저번에도 압수수색했으니까 변호사비 조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명이 재판이 되는데, 오늘 일단 의미 있는 게 그 이재명 측에서 코로나로 연결해달라 연기서를 냈죠. 냈는데 그 신진우 부장이 불허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피고인도 참여권이 있으니까 뭐 웬만한 판사 같으면 이게 연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없어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이 진행됐는데, 제가 오늘 재판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신속하게 빨리 이제 그 기록 복사를 신속하게 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이제 검찰도 적극 협조해주라. 이 말은 이제 그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필요하겠다. 왜? 기록 열람 복사가 그 쉬운 건 아닙니다. 복사하는 게 이름을 다 가리고 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그냥 복사를 하는 것도 5만 쪽 복사를 하면 힘든데, 근데 그 이름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가리고 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어려워. 복사하는 게 변호사 사무실 직원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또 이게 무겁고요. 들고 복사하려면. 그리고 3명이 다 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로 나누어서 복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이미 기소된 지 2개월 됐지 않냐. 검찰도 협조해서 신속하게 그 열람 등사를 해서 입장을, 다음 재판은 이제 그 10월 8일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입장을 밝혀달라.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속하게 재판을 해달라. 이걸 이게 강조한 게 하나 의미가 있고요. 근데요, 진짜 제가 보기에 우리 법조인들이 보기에 가장 의미 있는 신진우 부장이 그 언급은 뭐냐? 야, 이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진우 부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이 우리 1심 재판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서 1심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야, 이거는요,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고등법원의 재판이 있잖아요. 이게 10월 달에 끝나거든요. 이 재판이 우리 1심, 지금 이재명 1심, 이거하고 이게 쟁점을 같이 한다. 공유하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화영의 고등법원에 있는 2심이 1심이 신준우 부장이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2심 고등법원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월 달에 끝나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실의 판단은 고등법원이 최종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종적이다. 대법원은 이제 그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이제 그 이화영이 끝나버리면 그 사실 판단은 내가 따라야 된다 말이지. 이 말은 800만 불이 그중에 500만 불은 스마트팜 경기도 걸 대납한 거고 300만 불은 이재명이 방북 대가다. 이걸 이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왜?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판이, 지금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반영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 왜? 쟁점이 공유되는 거는 또 심리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빼고 결국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재명이가 이걸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것만 심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앞에 거 800만 불이 뭐 쌍방울 자기들 자기 사업 뭐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다. 왜?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800만 불이 고등법원이 판결 나면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 오늘. 그러면 이게 그 쟁점은 간단해집니다. 이재명이가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결국 이제 이화영이가 처음에 검찰에서 2번이나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던 거, 이건 이제 그 검찰의 계장이, 검찰의 수사관이 조서를 다 이게 적잖아요. 녹음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임의성 있게 진술이 됐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증거 조사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 그 우리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안부수 분들이 다 듣고 한 증거들, 이재명이 알았다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은 통화한 거, 안부수도 이게 통화 듣고 같이 모임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다 이게 위에 보고한 자료들 보고한 거.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이미 그거 또 했잖아요. 이 정도만 이게 심리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가장 의미 있는 거다. 그 자꾸 이게 그 이재명 측 이제 시간 끌라하지 말고 빨리 이제 뭐 입장을 충분히 시간 줬잖아요. 2달 이미 기소된 지 됐고, 그 다음에 10월 8일이면 충분하니까 그때까지 입장을 밝혀서 이미 고등법원이 이화영이 확정된 거 다시 재론하지 말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재판할지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재판 진행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쟁점이 좁아지고요. 이화영은 이게 못 빠져나갈 거고, 이화영은 그러면 이화영이만 유죄가 나오고 이재명이 무죄 나온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도 아니고 밑에 부지사나 밑에 사람이 다 알아냈다. 이 판결을 납득할 법조인이나 우리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재판이 그 피고인이 3명인데 제가 감히 그 예측을 해본다면 3명의 입장 이럴 것 같아요. 김성태는 끝까지 자백, 김성태는 자백, 뭐든 이게 진실을 밝힌다. 이래 갑니다. 그 다음에 점재명이 이재명에게 끝까지 부인, 거짓말로 일관할 겁니다. 끝까지 부인. 아예 뭐 쌍방울 그 사업이고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재명은 끝까지 부인, 거짓말. 김성태 회장은 자백, 진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화영이가 상대의 입장이 난감하다. 자기는 이게 직접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접촉을. 뭐 자기가 리오나미가 온 거 다 알거든요. 필리핀에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뭐 리오나미가 초청 명단에 없었다고 공작원. 아니 공작원이 공식 초청 명단이 있냐? 리오나미하고 만나 통화 다 이게 본 직원이 몇 명인데 말도 안 되는. 아니 민주당 이재명 당신들이 북한 공작원 동태를 다 알고 있어? 리오나미가 어떻게 움직이 다 알고 있냐고. 수많은 공작원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다 이게 신준우 부장이 1심에 판결에 얼마나 상세히 써놨는데 리오나미한테 70만 불 주고 나중에 준 거.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처음에는 이재명이하고 보조를 맞춰가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언젠가쯤에는 이게 돌아설 수가 있다. 그 언젠가쯤이라는 게 이재명이 그 위정교사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이 만약에 당선 무효가 나오고 이런 재판하는 도중에 뭐 항소심까지 끝나고 이러면 이화영이도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 대가 사면해 주는 거 이거 하나만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불가능해진다. 왜? 위정교사나 선거법으로 또는 이화영 입장에서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이재명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대속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자들이 내 부인 보고 좀 만나봐라 했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생활비도 좀 안 주고 변호사비도 좀 안 대주고 내 변호사도 이게 좀 활동비 좀 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계속 섭섭하게 자기를 꼬리 자르려고 이화영이한테 다 뒤집어 쓰려고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근데 이재명이는 대선 대통령이 될 희망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화영이도 흔들릴 수가 있다. 이화영이도. 지금 이게 하루에도 생각이 몇 번 오락가락할 겁니다. 정가 앞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김성태는 끝까지 자백, 진실. 이재명은 끝까지 부인, 거짓말. 그 다음에 이화영이는 처음에는 거짓말 부인하면서 이재명과 보조를 맞추다가 어느 시점에는 진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 이화영이가 이재명하고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지금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것 때문에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상당히 흔들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신진우 부장이 얼마나 신속하게 아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저는 유죄는 뭐 100%라 봅니다. 오늘 이화영에 대해서 그렇게 9년 6개월로 그 하나로 때리고 고등법원의 정점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뭐 이재명에 대해서 형량은 뭐 저는 유죄는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얼마나 이제 신속하게 그다음에 얼마만큼 형이 나올지 원래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 20년 정도가 양형 기준입니다. 110억 뇌물이면 과연 이게 얼마를 때릴지 징역 이재명 20년 이런 식으로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